옛날 옛적 프랑스 중부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클레망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는 평소에도 주변 숲과 언덕을 탐험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클레망스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황금빛으로 빛나는 산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산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산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그곳에는 숨겨진 보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수수께끼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용기 있는 자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금빛 산에 올라가 전설의 비밀을 풀고 싶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결심한 클레망스는 며칠 동안 탐험에 필요한 장비를 챙겼습니다. 등산화, 지도, 나침반, 그리고 음식과 물까지 챙긴 그날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산 쪽으로 가는데 어느새에는 저물고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조금 불안했지만 강한 의지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새겨진 돌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설 속에 말했다던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돌에는 진실한 자만이 길을 찾으리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원하는 것인지 탐욕에 의한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험의 즐거움을 위할 뿐 아니라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비밀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순간 주변에 숨겨졌던 작은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 험준한 절벽과 여러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용기 있는 자만이 끝까지 가리라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고개를 들고 더 멀리 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신중히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들고 험한 길이었지만 클레망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클레망스는 산의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빛으로 물든 산과 하늘, 그리고 아래로 펼쳐진 마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지도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와준 당신에게 축복을. 이 지도는 우리 마을의 새로운 보물과 번영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클레망스는 그 지도를 싣고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도를 해독하여 새로운 자원을 찾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 모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가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황금빛 산에 대한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몽마르트르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금 엉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속에 숨겨진 비밀 호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법의 비올레트 꽃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꽃은 원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마법의 능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루이는 혼자서 그 호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이른 아침 새벽의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숲속을 향해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쭉쭉 뻗은 고목나무 사이를 지나 길을 따라 걷던 루이는 숲의 깊은 지점에서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토끼는 눈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거기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 토끼가 말을 걸었습니다. 루이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니? 토끼는 가볍게 웃더니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의 사자인데 너처럼 모험을 찾고 나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이는 그와 함께 마법의 비올레트 꽃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고 토끼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는 동안 루이는 토끼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숲에는 숱한 비밀과 마법이 숨겨져 있었고 호수의 비올레트 꽃은 단순히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된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지나자 그들은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주변은 은은한 빛을 바르는 비올레트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조심스레 한 송이의 비올레트 꽃을 따들고 소원을 빌려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단순히 마법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화합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법의 꽃이 환하게 빛나더니 루이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면서 숲을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이전보다 더 많이 웃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이가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지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이 마법의 호수를 찾아갔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만이 비올레트의 진정한 마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트윌리에르에는 특별한 마을의 전설이 있었다. 이 마을은 웅장한 숲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새는 저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새들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져 왔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새들을 축하하는 색채의 축제를 열었고 이때가 되면 먼 곳에서도 여행자들이 찾아와 이 신비로운 광경을 즐겼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트윌리에르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다. 장은 새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숲으로 새를 보러 나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픈 멜로디를 담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장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아주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작은 새를 발견했다. 그 새는 온몸이 색색깔로 빛나고 있었지만 다른 새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워 보였다. 장은 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장이야. 넌 왜 이렇게 슬퍼 보이니? 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안녕, 나는 카멜레온 새야. 내 특별한 깃털 때문에 어느 무리에 속하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어. 색깔이 변하는 내 깃털 때문에 다른 새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장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만약 내가 다른 색깔로 변할 수 있다면 새 친구들이 너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 축제 때 너의 색깔 변화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준다면 모두가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카멜레온 새는 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부터 장과 함께 숲에서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색채의 축제 날이 다가왔다. 축제의 날 마을 광장은 온갖 색깔로 꾸며져 있었고 새들의 노래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카멜레온 새였다. 장은 그의 새 친구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카멜레온 새가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했다. 카멜레온 새가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색깔로 변하는 모습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감탄을 표했다. 그날 이후로 카멜레온 새는 마을의 아이콘이 되었고 누구도 그의 특별한 재능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많은 새들이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결국 카멜레온 새는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장과 카멜레온 새는 평화로운 날들을 함께 보내며 트윌리에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한 새의 마을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자신의 특별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그 누구도 흠잡을 곳 없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얀나 공주로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로움과 친절함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특히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정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전설적으로 유명한 황금 장미를 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장미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황금 장미는 빛나는 언덕 마을에 저주받은 숲에서만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숲에는 수많은 용과 위험한 생물들이 살아 아무도 감히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얀나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젊은 기사 롤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롤랑은 초원의 모든 비밀을 아는 현명한 드루이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드루이드는 그에게 푸른 달빛 아래 숲속을 지나면 장애물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주었습니다. 드디어 푸른 달이 뜨는 밤이 왔고 롤랑과 얀나는 그날을 맞아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용과 마주쳤지만 달빛 아래에서 용은 잠들어 있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황금 장미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에 돌아온 얀나는 황금 장미를 아버지 왕에게 바쳤고 장미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황금 장미의 마법 덕분에 성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얀나와 롤랑은 서로의 용기와 지혜를 존중하며 깊은 사랑에 빠져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매년 그 숲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장미들이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도록 돌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얀나 공주와 롤랑 기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며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